낙타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대상들은 곤륜산의 산기슭에 나 있는 좁고 가파른 경사길을 따라 내려온다. 낙타가 지고 있는 짐은 평범한 돌이 아니다. 그것은 곤륜산에서 난 옥으로 중국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진귀한 보물이었다. 사람들은 이 진귀한 옥을 곤륜산 산기슭에서 채취한다. 2000년이 넘는 동안 이곳에선 동쪽 끝에 있는 중국의 수도로 가져가기 위해 옥을 채취했다. 실크로드는 단지 비단만을 운송하던 길이 아니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 옥도 운송했던 것이다. 곤륜산맥은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산맥은 무려 6km나 이어져 있다. 산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신비로움이 쌓인 옥은 중국인들에겐 항상 경외의 대상이었다. 곤륜산의 옥은 신비한 힘이 있다고 알려져 왔다. 아마도 그것은 옥 자체에서 나는 광채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인들은 옥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면 육체는 죽지 않고 보존되기 때문에 언젠간 영혼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몇몇 황제들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옥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묻혔다. 최근 발굴된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의상은 무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우린 이러한 유물을 통해 과거 사람들도 옥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역에서 출발한 남쪽 길은 곤륜산맥과 타클라마칸 사막 사이를 지난다. 취재팀은 이 길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인 호탄을 향해 길을 떠났다. 동쪽에서부터 오면 백옥천이라는 곳을 지나게 된다. 곤륜산맥에서 시작된 두 개의 강은 호탄으로 흐르는데 동쪽에선 백옥천이, 서쪽에선 흑옥천이 흐른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옥을 찾기 위해 강바닥을 뒤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다른 돌들보다 밝게 빛나고 있는 돌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요즘 옥은 너무 귀하다. 만약 이곳에서 하루에 옥 한 조각만이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행운일 것이다. 취재팀은 강을 건너 호탄시에 들어섰다.
이 도시는 한때 한 국가를 다스리던 거대한 성이었다. 이 도시는 값비싼 옥의 생산지로 그리고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로 이름을 날렸다. 우리 취재팀은 이곳을 방문한 첫 번째 탐험대였다. 호탄 지역의 인구는 18만 명으로 이 중 95%가 위구르족이다. 그들의 조상은 몽고 고원에서 살았던 터키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남자들은 매우 독특한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자들은 화려한 목도리와 귀걸이를 걸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회교도였는데 항상 쾌활한 모습이었다. 도시의 가운데에는 옥을 파는 시장이 있었다. 이곳은 사람들이 옥을 사고 파는 유일한 장소다. 옥은 이곳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거래된다. 사장인들은 호탄공업사 직원들이다. 많은 kilosida 4 koyalımız. 많은 kilosu 3 koyalımız. Az uşak taştan bahsi açtık. 취재팀은 옥을 찾아 강바닥을 뒤지던 위구르족 부자를 보았다. 그들 역시 자신들이 발견한 옥을 팔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많은 kilosu 3 koyalımız. Kök ovallık kuşu. Buna şundan ters tarafta bu taş. Bu şimdi bir yerde. Japartat'ta bollandı. Hangi koyucu? Bizim bak karanlıkta bekleyen ablamla. Kapının birisi söylep gitti. 많은 kilosu basılattım abi. 오늘 이들 부자는 6개월 동안 채취했던 옥들을 모두 팔았다. 이들은 모두 70원을 벌었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액수다. Doğru iken. Doğru. 동쪽으로 가는 옥은 서쪽으로 향하는 비단과 더불어 호탄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었다. (7세기) 인도를 통해 경전을 들여왔던 삼장법사는 이곳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곳은 곡식을 경작하는 데 있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 과일은 항상 풍성하다. 사람들은 비단과 무명으로 된 옷을 입고 있으며 비단을 짜고 융단을 만드는데 매우 능숙하다. 현정법사는 한 설화를 통해 어떻게 처음 이곳으로 비단이 들어왔는지를 설명했다. 옛날엔 중국 밖에서 누에를 기르는 것이 금지돼 있었는데 호탄 왕이
자신의 나라에서 비단을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이 될 중국의 공주에게 누에고치를 몰래 가져오도록 했다. 그녀는 호탄 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녀는 왕에게 시집올 때 자신의 왕관에 누에고치를 숨겨왔다. 양자몹이 언제 호탄에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설화는 비단이 매우 이른 시기에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것은 20세기 초 영국 탐험가 스타인 박사가 발견한 고대 설화에 대한 그림이다. 이 그림은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호탄 남동쪽으로부터 100km쯤 떨어진 단단 516이라 불리는 사원 유적에서 발견됐다. 이 그림엔 하녀가 비단 누에고치를 숨긴 공주의 왕관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타인 박사가 이 그림을 발견한 이후 어느 누구도 단단 516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러 가지 않았다. 위구르어로 단단 516은 상하로 뒤덮인 집을 뜻한다. 이틀간의 여행 끝에 주재팀은 사막에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폐허를 발견했다. 주재팀은 풀에 덮인 오래된 벽의 잔해를 발견했는데 햇볕에 잘 말린 벽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피오는 한나라 시대나 당나라 시대의 불교 사원으로 보인다. 낮은 언덕엔 불상과 불탑의 잔해들이 있다. 사람들은 이곳이 단단 516 탑일 것이라고 했다. 사원엔 300명 이상의 승려들이 있었던 것 같다. 벽에 있는 흔적들은 이곳의 보물을 훔치려던 도둑들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 호탄왕 벽화는 돈왕 시대의 것이다.
호탄 왕국은 한 시대부터 당 시대까지 타클라막한 사막을 다스렸다. 이 벽화엔 왕이 옥으로 만든 향로를 들고 있다. 녹색빛이 감도는 옥은 호탄 왕국이 매우 부유했고 강력했음을 말해준다. 이 작은 형상은 꼬리로 서로를 감고 있는 두 마리의 원숭이처럼 보인다. 이것은 초기 불교 조각의 일반적인 주제였다. 호탄 왕국은 불교를 수용한 서역 최초의 왕국이었다. 그러나 스타인 박사의 지도에 의하면 그가 발견했다는 단단 오일릭은 이곳이 아니다. 사막 안쪽으로 50km 더 들어가야 한다. 취재팀은 하늘에서 이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스타인 박사는 백옥천을 따라 있는 호탄시로부터 북쪽으로 여행을 했다. 스타인 박사에 따르면 단단 오일릭은 북위 37도 46분, 동경 81도 지점에 있다고 했다. 호탄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에서 취재팀은 라와크라 불리는 절터를 발견했다. 이곳은 실크로드 남쪽 지역에서 가장 큰 불탑이 있는 곳이다. 불탑의 꼭대기는 부서졌고 모래보다 약간 높은 탑의 바닥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1900년에 스타인 박사가 찍은 라와크 사원의 사진이다. 벽에는 법복을 입은 80명이 넘는 승려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는 모두 잘려져 나가 있다. 스타인 박사는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 편견을 가진 회교도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제 취재팀은 단단 오일릭이라고 추정되는 장소에 도착했다. 하지만 2시간여에 걸친 탐사를 했음에도 사원의 잔해로 보이는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모래 속에서 초승달 모양의 반쯤 탄 잔해를 발견했다. 이 벽은 원래는 집과 같은 사각형의 건물 중앙에 있던 지름 50m의 원형 구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고고학자는 이 원형벽이 아마도 들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타클라막한 사막은 모래바다처럼 보인다. 이 모래바다는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모두 빨아들여 온 것처럼 보였다. 신옥가무단 단원들이 비단물을 주고 있다. 이 작고 하얀 물체가 바로 누에고치다. 오늘날 호탄에 있는 56명의 회사 사람들은 모두가 이 누에를 키우고 있다. 매년 그들은 500만 원 상당의 비단 생산용 누에를 생산한다. 그리고 그것은 이곳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비단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들의 얼굴은 항상 활기가 넘친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도로는 시골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매주 일요일은 호탄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골륜 산맥에서 또는 사막 너머 오아시스에서 몰려든다.
장은 호탄 중심부에 있는 교차로에서 열린다. 교차로에서 동쪽으로 500m에 이르는 지점까지 상점으로 가득 찬다. 오후가 되면 혼잡은 최고조에 달한다. 이 노인은 2달 동안 만든 카페트를 팔기 위해 이곳에 왔다. 신발 가게는 처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다. 그러나 이곳 말고도 수많은 종류의 상점이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선다. 상점은 매우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생활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 여기에선 양고기 요리에 필요한 양념들을 구할 수 있다. 각각의 바구니는 97개의 다른 양념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은 고기다. 그리고 이것은 물고기. 이 꼬챙이들은 닭고기가 아니라 양고기다. 그들은 이것을 쉬쉬 케밥이라고 부른다. 위구르 모자는 매우 화려하다. 그것들은 때때로 꽃다발처럼 보이기도 한다. 乗らないんだけど。挺小啊。これでいいのか。女性のもの。え？女性。あ、女性のものですか。レシピランチ8つ。ヨーグルトですね。ネジブロ。一ついくらですか。スモチュ？スモチュ。40銭。40銭。今日はいくつ売れましたか。今日はいくつ売れましたか。卖几个了？卖几个？卖多少个？哎，你今天啥子啊？내일 샀다면 세자 비나가는 거야. 이 식당에선 갓 구운 빵을 팔고 있다.すみません、ちょっと話聞かせてください。話を聞きたい。我问一下，听一下。
İdem toktan. この氷はどこから持ってきたんですか? Köpüğün çok narin. Muz nereden geldi de? Mızdıma. Mızdımak geldi. Nerede? Aşağıda var. 前面有个卖冰的地方，专门从那儿买。 거리에専門に 売っているところがある. 아. 10銭. この黄色い色は何ですか? 황颜是什么颜色? 황颜是什么颜色? 아, こういう風になってる. 세력은 간다고 세력했고.鸡蛋的颜色.卵の色. 아, 卵の色がついた. 美味しいんですか? 이거 어때? 역시 대견. 호탄 사람들은 사고 팔 물건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장에 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위구르인들은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한다. 이 장은 그들에겐 축제인 셈이다. 아직 5월이지만 한낮의 기온은 벌써 30도를 웃돈다. 이곳 오아시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2시까지 낮잠을 즐긴다. 취재팀은 포플러나무 그늘가에 자리 잡고 있는 찻집을 발견했다. 작은 개울과 우물은 오아시스에 사는 사람들에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의 공급원이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가 마시고 씻기 위해 이 물을 사용한다. 이곳은 전형적인 위구르인의 농장이다. 2개의 현관을 지나 지붕 모양을 한 통로가 있는 안마당으로 들어섰다. 중앙의 평평한 장소는 이들 가족의 생활 공간이다. 여름엔 이곳에서 가족들이 잠을 잔다. 사막 생활에서의 이점 중 하나는 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 사람은 이 집의 가장인 마타 카심 씨다. Ayollarni miyat yatqizib, erlar ma talaga yatgan Uyg'urning urf odati buyunda. Mahimiz olsa mava bizdeki Uyg'urlarniki urf aytganda qiz bolalar yo'g'inab qolsa o'g'il bola yo'g'inab qolsa ayrim yetish. İşte kız balımız yatatkanlar.
mehmon kelib qolsa mehmonlarni boshlab unda tomoq yegizib gapirib qilishib qo'shib ketgan. 침대를 빼면 가구라곤 거의 없다. 이것은 아마 이들이 한때 이곳저곳을 떠돌던 유목민의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안녕. 안녕. 大きいね。この氷はどこから取ってきたんですか？问一下，他问你问几个问题。这个病是从哪儿采来的？河里采来的。川から取ってきたらしいですね。その川の氷をいつここの中入れるんですか？什么时候存在这里头的1月25号， ？1月15日，じゃあ真冬ですね。那是冬天了。冬天。 이들은 얼음과 짚으로 층을 만들어 얼음집을 만드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다. 이 얼음은 비단 연구센터로 옮겨지는데 여기에선 누에고치를 차게 유지하는데 얼음이 필요하다. 호탄에선 융단을 만드는 것이 비단을 짜는 것만큼이나 오래됐다. 그들은 매듭을 지어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품질이 매우 뛰어난 융단을 만든다. 융단을 만드는 데는 대여섯 명이 함께한다. 그들은 융단을 만드는데 수백 개의 염색 약물을 사용한다. 각각 다른 색깔의 약물을 도안에 따라 매듭 짓는다.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해온 숙달된 기술자라 하더라도 하루에 겨우 2cm 정도의 융단을 만들 수 있다. 이 일은 인내가 요구되는 매우 고단한 작업이다. 금요일 오후 2시가 되면 청진사라 불리는 회교 사원에서 회교도들을 모으는 소리가 들린다.
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14세기에 호탄에 머물렀던 마르코 폴로는 그 시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휘교 사원으로 몰려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호탄은 전통적으로 불교 국가다. 10세기까지는 불교를 유지했다. (1948년까지) 휘교 사원의 지도자는 호탄 왕이었다. الحمد لله الذي أنعم علينا بإزهار سيد البشر وقدر ولادته في هذا الشهر الشريف الأزهر. 오늘날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데 5천 명 이상이 금요일이 되면 휘교 사원으로 향한다. النجم والقمر. 그러나 휘교 사원의 모든 휘교인들은 남자다. 여자들은 휘교 사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를 한다. و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حده لا شريك له شهادة منها بها ذنوبا السرية والأكبر. 그들은 기도를 할 때면 그들의 성지인 서쪽으로 얼굴을 향한다. 기도 소리는 수세기 동안 이곳에서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실크로드는 휘교인들이 향하는 서쪽으로 계속된다. 실크로드 남쪽 취재팀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유전지대를 보았다. 이곳은 호탄시에서 200km 떨어진 1977년에 발굴된 코쿠야 유전이다. 이곳에선 아직도 시험용 유전을 파고 있었다. 그들이 판 18개 유정 중 3곳에서 기름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 지역의 보유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기름과 천연가스는 얼마 전 10번 유정에서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유출량을 조절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곳 길은 실크로드에서도 가장 오래된 길 중 하나다. 이곳은 비단과 옥을 운반하기 위해 길을 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곳은 새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위한 장소가 됐다. 서쪽을 향해 뻗어있는 실크로드는 이제 두 갈래 길로 나뉘었다. 한쪽은 타클라마칸 사막 서쪽에 위치한 카슈가루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파미르를 넘어 파키스탄을 향해 있다.